예, 어떻게 하나 독서 능력을 높여주는 독서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제일 고민하시는 게 독서 습관이죠. 제가 1995년까지는 늘 그 아까 앞부분까지만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엄마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해 2005년에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이제 책을 하나 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건데요. 이렇게 강의를 받으러 오시는 분은 어느 학교를 가거나 뭐 지역사회를 가거나 아니면 구청을 가거나 시청을 가거나 오시는 분만 오세요. 이런데 안 오시는 분은 절대로 안 와요. 집에서 낮잠을 잘지언정 안 와요. 그러면은 공부도 부익부 빈익빈이 되더라고요. 잘해는 애, 똑똑한 엄마를 둔 사람 애는 점점 잘하고, 엄마가 게으르고 뭘 모르는 사람을 둔 사람은 점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의 갖고는 우리가 사회적인 혁명을 일으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책은 차마 쓰면은 보겠지.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쓰기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넣는데 공부가 즐거워지는 아침 독서 10분 이런 책이었어요. 거기다가 78가지의 읽기 방법을 넣었어요. 거기에 있었던 거를 제가 여기다가 조금 발췌해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독서 습관이 매우 엄마들이 애들이 안 든다래요. 근데 독서 습관을 들려주는데도 물론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한 거가 저거 3가지라고 봐요. 매일 읽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냥 건너뛰어라. 이것보다 매일 조금씩. 근데 매일 1시간씩 읽는 거는 너무 길어요. 독서 습관을 들일 때는 10분이 딱 좋아요. 그저 길면 15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엄마 오늘 더 읽으면 안 돼?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짧게 그러자면 어떤 글이어야 돼요? 장편보다는 짧은 이야기로 시작해야겠죠. 독서 습관을 들일 때 매일 짧은 이야기를 읽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기승전결이 그 안에 다 들어가야지 재미있죠. 근데 긴 거를 오늘 요만큼 읽고 요만큼 이거 재미없어요. 독서 습관 들이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짧은 이야기를 매일 10분에서 1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거, 요거를 읽히시는 게 독서 습관에 잘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웃으면서 읽는다. 아니 뭐 엄숙하게 읽어야지 왜 웃으며 읽나 이거예요. 근데 되게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너 오늘 성적표 이제 학교에 시험 문제를 갖고 왔어요. 20점이 뭐야 이게, 아유 바보 같으니 이러고 말을 막 야단치고 공부해 나가지 말고 이러면 애가, 여러분 혹시 그런 예전에 자기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고 생각해봐요. 가서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할까요? 멍하고 앉아있어요. 왜? 기가 막혀서. 이게 뭐냐면 우리 동양의학에서 이 기가 돌아가잖아요. 이 기가 원활히 돌아가야지 이 두뇌가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아주 그냥 불쾌한 소리를 듣거나 나쁜 경우가 딱 나오면 머리가 딱 멈추잖아요. 멈춰갖고 안 돌아가요. 그 안 돌아가는 머리로 가서 무슨 책을 읽어요. 그래서 독서를 하라 그럴 때나 아니면 할 때나 아니면 공부를 할 때는 아이가 입에 미소가 살짝 올라올 만치 기분 좋게 해줘갖고 읽으라는 게 바로 웃으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가 잘 통해서 독서도 공부도 잘 된다는 이론이, 이건 동양의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읽는다. 야, 저거 정말 한국에선 지금 저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천천히 읽을 때 어휘력이 는다. 책 속에는 3000개의 단어가 들어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천천히 읽는 애는 그래도 한 1000개, 1500개는 머리에서 눈에 왔다 갔다 해요. 눈에 왔다 갔다 해야지 뭐 몇백 개라도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빨리 읽는 애는 스키핑 리딩이라 그러죠. 건너뛰죠.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건 동사, 명사, 형용사는 안 들어와요. 빨리 읽을 때는 명사만 들어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빨리 읽기를 갖다가 명사 읽기라고 해요. 속독도 명사 읽기예요. 스키핑 리딩 명사 읽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명사만 이렇게 띄어서 읽어보면 쫙 줄거리가 요약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선 눈에 들어와야 어휘가 늘 거 아니에요. 근데 눈에 들어오는 게 얼마 안 들어왔으면 어휘력에서 손해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빨리 읽는 아이들은 빨리 뭐 한 달 정도는 괜찮겠지만 한 몇 년 동안에서 빨리 읽기로 그 아이가 이미 습관이 된 애는 어휘력이 낮아요. 조사를 아까 저렇게 이제 조사하는 것 같이 해보면 어휘력이 낮은 애가 있어요. 얘는 책을 빨리 읽지 않습니까? 부모하고 읽고 아우 너무 빨리 읽어요.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빨리 읽는 애들은 어휘력이 낮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근데 제가 어휘력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휘력을 초등학교 이렇게 어려서 이렇게 높여주려면은 우리는 천천히 읽히는 게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빨리 읽는 애들은 어떠냐 하면 명사만 알아요. 명사만 아는데 천천히 읽는 애들은 명사, 동사, 형용사 뭐 다 해서 골고루 어휘 창고 속에 있고 빨리 속도로 읽는 애들은 명사가 조로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명사만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서 왜 저 사람이 말하면 저렇게 재미가 없지? 그런 사람을 우리 시대에는 공자님 같이 말한다라든가 뭐 옳은 개소리만 한다라든가 뭐 이런 완전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말은 맞기는 맞아. 저 사람이 하는 거는 맞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의 말을 녹음을 해서 보면은 명사만 주로 말하는 거예요. 명사 위주로 말하는 거는 말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형용사, 부사 이런 거가 충분히 들어가서 말합니다.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도요 여러 가지 어휘의 그 군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쓴 글은 엄청 재밌어요. 근데 명사만 주로 많이 안 사람 글은 딱딱해요. 명사 뭐 바둑 두는 것처럼 탁탁탁탁 이게 재미가 없어요. 글 잘 쓰고 말 잘 하려면은 골고루 어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어휘가 천천히 읽는 아이들에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천히 읽기가 이제 여기에 이제 만화하고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만화로 읽는 거하고 책으로 읽는 거하고 할 때 책으로 읽는 아이들이 더 어휘력이 높아요. 연구에 보면 그 예가 이제 이런 거죠. 똑같은 이제 계백장군 얘기를 읽었다. 그러면 계백장군은 늠름한 걸음걸이로 준마에 올라타서 적진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이 장면이 나와요. 늠름한 걸음걸이가 아마 장군이 이렇게 걷는 게 늠름한 거구나. 그러면 준마, 장군은 조랑말을 타는 게 아니구나. 준마가 장군이 타는 말이구나. 그래 적진, 쏜살같이 이런 단어들이 머리에 들어앉습니다. 그러니까 획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화에 보면 이렇게 말이 있고 이렇게 장군이 딱 타고 있고 싱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만화를 읽을 때는 싱 소리 하나밖에는 절대로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글로 읽을 때는 많이 단어를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손해가 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래요. 계백 장군은 최후에 장렬하게 전사했다. 장렬한 전사. 이거 책에서 아니면 우리가 언제 배워요? 엄마가 장렬한 전사를 어디 가르쳐 줄 거예요?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책에서 장렬한 전사를 배웠어요. 근데 이제 만화책에는 보면 글로 떨어져요. 그 읍이 나와요. 근데 이 읍과 싱은 도대체 우리가 언제 써먹을 단어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써먹을 때도 없잖아요. 이만큼 단어에서 손해가 나요. 그럼 만화는 아주 불살로 버려야 되느냐? 만화가가 당장에 쳐들어와서 만화는 내가 독서학에서 볼 때는 문학이나 위인전은 만화보다는 그래도 글이 더 낫겠다 싶고 한자, 과학 이런 거는 어차피 개념을 아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괜찮다 싶어요. 그 천천히라는 것이 근데 왜 천천히 읽으면 독서 습관 길러지냐가 중요한데 딴 길로 샜네요. 천천히 읽으면 책의 맛을 알게 돼요. 왜? 그걸 상상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빨리 읽으면 사실은 재밌어요. 근데 빨리 읽는 애는 학교가 졸업만 하면 책 안 읽는 애들이 되게 빨리 읽는 애들이에요. 예, 이거는 나의 연구가 아니라 세계적인 연구예요. 책을 빨리 이렇게 읽는 애들은 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겠죠. 대학은 빼놓고 고등학교 졸업 맞으면 책 끊는 애들이 되게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책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죠. 이렇게 오랫동안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려서 책의 재미를 본 사람이에요.
것은 맛있는 거야. 책은 나를 위로해 주는 게 있어. 이렇게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건 되게 책을 천천히 읽을 때 느끼는데, 이 맛을 안 사람은 학교가 끝나도 누가 읽지 말라고 해도 계속 책을 읽어요. 이제 우리는 100살까지 사는데 책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유행어가 노후 설계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예전에는 뭐 보험을 들었다든가 돈을 뭐 저금해 놓은 건데 요즘은 아니래요. 독서 습관 길렀어? 이 소리래요. 노인이 그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 노인들에게 독서 습관 길러주는 거 강의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책을 안 읽는 노인네는 너무 용돈이 많이 든대요. 가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보러 다녀야 되고 그래서 용돈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노후에 그냥 가난해진대요. 근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12,000원짜리 하나 사면 일주일 내내 그 책을 보잖아요. 그래서 용돈이 안 든대요. 그럼 얼마나 경제적이냐. 그래서 우리 한국의 노인네들을 다 책벌레를 만들면 이 노후가 다 해결된다고 저보고 노인 독서에 대해서 빨리 연구해 달래요. 언제 연구해서 책 쓰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독서 습관이란 그렇고, 그다음에 집중력, 이게 엄마들이 참으로 지금 그 현대 아이들이 집중력이 이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수준에 맞는 책을 읽는다가 중요한데, 대개 수준보다 높은 책을 엄마들이 읽히시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신문사가 추천하는 책, 어디가 추천하는 책,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책들 다 보면은 전부 다 2단계씩은 높아요. 3학년이 읽어야 될 건 1학년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6학년이라고 그러면은 막 한 고1이 읽어야 될 거 6학년에다 집어넣고 이랬어요. 왜 그렇게 높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뭐 1학년에 들어올 때 필독 써서 100권 써 있어요. 뭐 소크라테스의 변명, 그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교수 몇한테 소크라테스 변명 읽어봤냐니까 자기도 안 읽었대요. 사람들은 이 책에 관한 이런 허세가 있어요. 자기도 읽지 않으면서 왜 대학교 1학년한테 그걸 읽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교수라는 거, 선생이라는 사람은 하긴 그렇지. 내가 못했으니까 너라도 해다고 뭐 이런 뜻은 되겠지요. 그 마음은 갸륵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면 항상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수준을 좀 걔한테 맞는 거, 아니면 조금 낮은 거를 읽히는 것이 집중력을 길러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가르쳐주기 위해 읽는다. 오늘 이 강의도요, 나 오늘 이거 막 나만 듣고 가면 그만이야. 이런 덜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옆집 엄마가 부탁을 했어요. 오늘 가서 그걸 꼭 듣고 나한테 와서 꼭 가르쳐달라고. 이러면 여러분 엄청 열심히 듣거든요. 근데 이걸 아이한테 써먹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엄마가 바빠서 그 책을 못 읽었거든. 그러니까 네가 읽고 엄마한테 얘기해줘. 애들 엄청 집중해서 읽습니다. 이렇게 좀 트릭을 써야지 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영화배우처럼 읽는다예요. 어떻게 읽으면 집중하면, 애들은 그 주인공과 내가 동일시될 때 우리는 집중하게 돼요. 근데 저 집중, 그 동일시라는 현상은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근데 상상력이 동일시를 가져올 수 있는데, 동일시를 가져오면 집중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력과 집중력이 매우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남편하고 같이 보면은 나는 막 우는데 남편은 안 울잖아요. 우리 집 남편도요, 상상력이 없어갖고 영화 볼 때 절대로 안 울어요. 밤에 이렇게 CD 이제 그거 넣어놓고 뭐 제인의 여나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나 막 우는데, 여보 저건 거짓말인데 왜 울어? 그래요. 이게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상상력이 낮아서 그게 이제 동일시가 안 되는 건데, 아이들이 동일시를 해서 읽도록 하면은 집중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무조건 너 저 주인공이 너라고 생각해 읽어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아, 유치원 아이,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네가 영화배우가 됐어. 내가 영화배우가 됐어. 막 신나잖아 애들. 근데 이제 내일 이제 네가
이 역할을 할 거야. 예를 들어 뭐 심청전이라도 좋고 홍길동전으로 예를 들어서 네가 홍길동 역할을 맡기로 했어. 그러니까 오늘 요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 잘 읽어봐. 그럼 애들이요 집중해서 읽어요. 예, 이렇게 우리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집중해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막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면은 저게 근데 아이들은요 참으로 학습 속도가 빨라요. 3번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은 어떤 습관도 들어요. 제가 3번이라고 해요. 아이들은요 금방 습관이 들어요. 예, 그다음 어휘력을 높여주면 이제 어휘력 중요하죠. 짐작하며 읽는다. 애들이 책을 읽었다 그러면 그 안에 어휘를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엄마는 안 계시죠? 그 안에 어휘를 다 알고 있는 아이는 물론 없어요. 없는데 또 그 안에 어휘를 100% 알면은 그 책을 못 읽어요. 싱거워서. 근데 그 안에 어휘를 70% 한 60%만 알고 40%를 모른다. 그것도 못 읽어요. 어려워서. 우리는 70에서 85, 그 정도 알아야만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책이.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라는 건 아무리 소화를 했어도 15%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모르는 15% 단어를 여러분이 가르쳐 줄 수 있나? 하나하나 너 이거 아냐? 모르냐? 이래갖고 이거 사전에 뭐냐? 이런 방법이 아니라 아이가 이제 읽고 학교에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학교나 이제 여러분이 이래고 줄을 딱 치고 이러는 거예요. 예, 엄마가 네가 읽은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이런 단어가 있더라. 이거 무슨 뜻이구나 생각하고 읽었니? 그럼 이렇게 보고 몰라 이래요. 이제 애들이. 그럼 앞에 읽고 그 단어 읽고 뒤 읽고 이렇게 앞뒤를 좀 짐작해봐. 뭔가. 그럼 앞뒤로 이렇게 짐작을 하면 뭐 같은데? 그럼 어디 엄마가 사전 찾아봐야지. 그리고 사전을 딱 쳐. 맞았다 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유 이건 안 맞았다 얘.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단어는 아유 요건 반은 맞았네. 게임이에요. 짐작 게임. 이 3번 그러니까 한 책에 또 한 100개씩 하면 또 안 돼요. 한 3개나 4개만 한 책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3번만 여러분이 하시면 아이는 습관이 들어요. 뭐야? 짐작하며 읽는 습관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기를 때 그 능력이 갑자기 길러지면 제일 첫 번째 스타트가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그 속도가 엄청 늘어요. 그냥 읽지 않고 짐작을 해보잖아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러고 책을 빨리 읽는 애가 천천히 읽게 되는데도 저게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천천히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제별 어휘 공부, 어른들과 대화하기. 그 중에서 이제 어른들과 대화하기는 어른들과 대화를 많이 해 내가 어휘력이 높습니다. 어른하고 대화 절대 안 하는 애는 맨날 게임하고만 대화하는 애는 무슨 어휘가 있을까요? 게임 어휘만 있겠죠. 예, 이런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주제별 어휘 공부예요.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우리 인지과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할 때는 주제별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주제별로 그러니까 같은 종류 우리 두뇌 속에는 주제별로 어떤 이제 뉴런이 120만 개가 가지고 태어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분화하는데 만약에 학교 그리고 그 다음에 교복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거죠. 이것들은 한 곳을 한 뉴런 쪽으로 뭉치는 거예요. 다른 쪽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한 뉴런은 막 가지가 쳤는데 어떤 뉴런은 가지가 안 치는 게 있어요. 태어날 때도 그거 안 건드려줘서 그러면은 그거는 가지치기를 당해요. 그쪽. 예를 들어서 음악은 나는 음악 못해. 아니 못해. 그리고 노래를 생전 안 해놓으면 또 음치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만 하는 것이 발달이 돼요. 그것처럼 이제 저 주제별은 우리 머릿속에는 주제별로 하는 게 이해가 잘 된다. 이런 겁니다. 오늘 비가 와요. 저 무슨 비 이름이 뭘까? 엄마가 해도 좋고 선생님 해도 좋고요. 저 보슬비 같아. 어떤 애는 이슬비. 비도 이름이 많네. 어디 사전에 보자. 제일 가는 비를 사전에 능개비라고 써 있어요. 고단 비가 안개비예요. 그러니까 안개보다 더 가는 비가 능개예요.
능개비, 안개비, 보슬비, 부슬비, 무슨 비, 이슬비 막 이러면서 맨 끝에가 장대비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걸 딱 12개인가 13개 되는데 쫙 적어놓고 능개비, 안개비, 보슬비 이렇게 해서 이거 한 3번, 4번 읽으면 애들 머릿속에 싹 들어가요. 빨리 들어가요. 비의 모든 종류가. 이게 바로 주제별 공부예요. 근데 어느 날은 능개비를 배우고 한 달 후에 가서 안개비를 배우고 또 1년 후에 가서 보슬비를 배우고 이게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두뇌 속에 안 들어가고 들어가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꺼낼 때 못 꺼내요. 근데 이게 한데 뭉쳐서 들어가면 꺼낼 때 인출이 너무 잘 돼요. 능개비만 하면 장대비까지 확 나와버려요. 이게 바로 우리 인지과학을 이용한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과정도 이렇게 꾸며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 집 학교 그럼 거기에 된 거 이렇게 죠. 예, 이렇게 해서 근데 저게 이제 어휘 공부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애를 어휘를 앞으로 공부를 시켜줘야겠는데 사전 갖고 와 가짜서부터 해자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오늘은 하자 하자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주제별로 해서 재밌게 해서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해력을 높여주는 방법에서 줄거리, 요약, 차이점 찾기, 비슷한 점 찾기, 종합하고 선생님처럼 여기에서 종합하며 읽는 단까지는 우리 국어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 국어 시간에 나오는 건데 선생님처럼 읽기는 국어 시간에 안 나와요. 저거는 뭐냐 하면요. 시험 문제 쪽지 읽는 기술이에요. 그 어떻게 시험 문제를 아이들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보니 하지 말고 시험 문제 쪽지 읽는 기술을 좀 가르쳐주는 게 좋겠다 싶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 하면은 선생님의 심정이 돼서 아까는 주인공의 심정이 돼서 읽으면은 집중력 있는다 그랬죠. 이번에는 선생님의 심정이 돼서 책을 읽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 내일 아이들에게 시험을 볼 선생님. 그래서 오늘 밤에 내가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선생님인데 내일 이제 우리 반 애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야겠어. 그리고는 쫙 읽으면은 중요한 게 더 잘 보여요. 이게 이제 한간한 이게 뭐 심리학과 뭐 여러 가지가 결합된 건데 그러고 줄을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생님처럼 읽기예요. 근데 이거 실험을 했어요, 제가. 했더니 효과가 매우 높다 선생님들이. 근데 제가 저거를 개발할 때 어떤 거에서 힌트를 얻었느냐면 미국에 제가 연수를 갔을 때 어떤 초등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선생님을 하고 봐요. 눈도 한 까딱해요. 되게 이렇게 낯선 사람이 옆으로 가면 이렇게 딱 쳐다봐요. 야, 이 반 애들은 뭐 로봇처럼 선생님만 저렇게 보냐.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교장에게 물어봤더니 이 반은 지금 실험반이래. 뭐냐고. 이 반은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지 않고 학생이 시험 문제를 내는 반이래요. 그래서 학생이 시험 문제를 내는데 하나씩 내면은 그 중에서 22문제가 들어오면 선생님이 3개를 뽑아갖고 시험을 낸대요. 그럼 그 날에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돼요? 매 시험 문제가 당첨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시험 문제가 당첨되기 위해서 얘들은 가진 노력을 한대. 그래서 이제 내가 학생 아까 왜 그렇게 선생님 이렇게 쳐다봐서 우리 선생님은요 중요한 거를 얘기할 때는 여기를 이렇게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그만을 치라고 또 다른 애 어떤 애 우리 선생님은요 중요한 거 할 때는 이렇게 하고 한대요. 그래서 그 소리를 안 내치려고 그렇게 든대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낸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하겠지. 이게 바로 선생님처럼 이렇게예요. 그래서 그냥 내일 시험이면 오늘 네가 시험 문제 낸다고 한번 시험 문제 뽑아봐 이거죠. 시험 문제를 뽑아보는 거예요. 이 기술이 쪽집게 기술이에요. 이거 있으면 시험 잘 봅니다. 네. 그런데 저기 있는 건 제가 학교에서 늘 하는 거니까 설명 안 하겠어요. 그 다음 분석적 사고, 기억력 높여주는 거 이거 많이 중요하죠. 우리가 사실은 분석적 사고를 높여주는 그 방법은 참으로 우리 실생활에 별로 없어요. 또 학교에서도 분석적 사고를 높여주는 학습은 별로 없어요. 근데 분석적 사고가 높으면 논리적인 사고가 높아요. 저게 높은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저 분석적 사고를 높여주느냐 하는데 뭐 이상한 직업이 나왔죠?
군인처럼 읽고 수학자처럼 읽고 의사처럼인데 제가 뭐 설명은 다 할 수 없지만 우선 의사처럼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딱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 찍으면 막 갈비뼈가 쫙 나오죠. 그게 딱 뼈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글을 딱 보면은 우리의 갈비뼈를 찾아내듯이 이 글의 줄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방법이고요. 이제 뭐 자세한 방법은 시간상 잘 못하겠네요. 수학자처럼 읽기는 공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이제 이렇게 이제 옛날 얘기를 읽었어요. 첫째 곡에 넘어가서 둘째 곡에 넘어가서 뭐 셋째 곡에 넘어가 이러면 그럼 첫째, 둘째, 셋째 공식이잖아요.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이런 공식 찾아내는 거. 또 첫째 아들은 욕심쟁이고 둘째 아들은 꾀쟁이고 셋째 아들은 성공하는 얘기 엄청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어떠니 둘째 아들은 어떠니 셋째 아들 이런 공식을 찾아내는 게 수학자처럼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질문을 해줘야 돼. 애가 뭐 여러분이 질문도 안 했는데 6살 먹은 애가 첫째는 욕심쟁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 아들 삼형제가 어떤 특징이 있니? 첫째는 어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분석적 사고를 길러주는 질문이에요. 근데 아이들은요 질문 안 하면 두뇌가 안 움직여요. 반드시 엄마가 질문을 하고 선생님이 질문. 근데 그 질문이 주인공 누구냐 이런 질문하면은 뭐 줄거리 읽기만 되지요. 그러니까 분석적 사고를 길러주는 저런 질문을 해야만 두뇌가 분석적으로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군인처럼 읽는다는 이런 거예요. 모든 책은 이항 대립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콩지 팥지 어떤 이항 대립이냐 하면은 이제 계모편하고 이제 이 콩지와 팥지 편이잖아요. 팥지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악의 악한지요. 이쪽은 착하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립이에요. 근데 누가 이겨요? 선이 이기죠. 이런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주제를 아이들의 주제가 뭐냐? 이러면 어떤 아이도 그거 힘들어요. 중심 생각이 뭐냐? 이런 거는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뭐와 뭐가 대립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립이 됐어? 근데 누가 이겼어? 그러면 바로 주제가 나오잖아요. 본선징하고 뭐 아니면 착한 사람 복 받는다고 뭐 나쁜 사람은 벌 받는 얘기야. 애들 입에서도 나와요. 근데 처음서부터 얘기하면 그런 말 절대로 안 나와요. 이게 우리가 이제 군인처럼 읽기는 대립되는 이야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요것도 아이 스스로는 절대로 못해요. 요거 5살서부터 할 수 있어요. 5살 애들 질문하면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유치원에 갔어요. 그래갖고 어떤 유치원 갔더니 이렇게 흥부놀부를 딱 이렇게 보여주고 선생님이 이래요. 여러분 흥부가 착해요 놀부가 착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흥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흥부같이 될래요 놀부같이 될래요. 어떤 바보가 놀부같이 된다 하겠어요? 흥부요 그랬더니 아이고 너무 착해요 우리 유치원 행님 유치원 최고예요. 이제 이렇게 수업이 끝나더라고요. 과연 이 수업이 도대체 무슨 수업이냔 말이에요. 이게 흥부 놀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업 중에서 최하의 수업이에요. 그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뭐 저런 분석적 기억력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여기서는 이거 길러줘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다른 유치원에 가서 그걸 갖고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딱 해고는 뭐 흥부가 착해요 이런 건 안 하고 그런 거는 뭐 애들을 전응하러 하는 거지. 그건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흥부하고 놀부는 왜 흥부는 가난하고 놀부는 부자가 됐을까? 그러니까 왜? 이런 거가 아이들 두뇌를 막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한 애가 일어났어요. 흥부 아버지는 같은데 왜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하지? 그러니까 이래요. 흥부 아버지가요 부자인데요. 흥부에게 돈을 주기 전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갔고요. 흥부에게 돈을 못 줬어요.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아이가 그 말을 하는 동안 얼마나 두뇌를 썼겠어요. 집단에. 이게 바로 6살 먹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한 애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다른 애가 이제 또 하는 거예요. 저기
똑같이 줬는데요. 흥부는요 다 놀면서 다 까먹었어요. 이제 한 애는 또 그래 막 자기 나름대로 막 말하니까 막 너도 나도 막 6살 먹은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때 흥부가 착해요, 놀부가 착해니까 애들은 가만히 바보같이 이렇게 하고 이건 네 이러기만 하는데 막 손을 들어요. 그런데 한 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흥부 먼저요 놀부를 주면서 동생을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놀부 부인이 몸쪽에 꽂아봤어요. 이거 걔네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짜 그럴 수 있겠죠. 제 엄마가 시동생 뭐 줄라 그러니까 못 주겠나요. 아 니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진작에 가겠다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이럴 때 우리는 참으로 그게 다 재밌잖아요. 수업이 이렇게 재미있지만 그때 아이들 두뇌는 개발된다는 거죠. 그게 흥부가 착해요, 놀부가 이런 해가지고 애들 머리가 그냥 안 발달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해줄 때 아이들은 참 이게 재미있으면서도 선생님과 부모의 질문 수준이 아이들의 독서 수준이 됩니다. 네. 예, 그 다음 기억력을 높여주는 화가처럼 읽는다, 읽은 내용 전달한다, 밑줄 치며 읽는다. 밑줄 치는 거 매우 좋은 거 아시죠? 읽은 내용 전달하는 것도 기억에 왜냐하면 다시 한번 기억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2번 읽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안 썼네요. 큰 소리로 읽는 것이 기억력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은 그랬나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큰 소리를 읽었거든요. 여러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요새는 안 해요. 왜? 옆에 사람에게 방해된다고 그래갖고 요즘은 교양을 더 생각해갖고 안 하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못하니까 어디에서 해야 돼요? 집에서 시켜야 돼요. 이걸 큰 소리로 읽으면 내가 발음을 이제 눈으로 들어가서 기억이 되면서 발음을 하면서 요게 귀로 한번 들어가면서 2번 기억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화가처럼을 안 했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일에다 엄마들에게 내가 읽기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책을 쓰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말했더니 엄마들이 보내준 방법 중에서 제일 많은 게 한 번만 읽어도 머릿속에서 안 빠지는 읽기 방법을 연구해달라.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한 번 읽고 나서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엄마는 뭐라 아이고 너는 뭐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 왜 이러냐 정신 차려라 똑바로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안 잊어버리냐. 이게 엄마들의 지금 한국 엄마들의 가장 큰 읽기 방법에 대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주문을 받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한 번만 읽어도 안 빠질까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만든 것이 화가처럼 읽기라는 방법이에요. 우리들이 교수법에 이런 게 있어요. 잘 가르치는 사람과 못 가르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많이 웃기는 사람이라고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강의 내용이 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는 게 잘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저기 가다가 제가 오늘 한 내용 중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나는 오늘 강의를 엄청 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강의를 잘하고 못하느냐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 이걸 뭐라냐면 이 기억의 곡선이에요. 기억의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되는 거는 잘 가르치는 선생이고 배우는데 툭 떨어졌어. 이거는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뭐 학습 평가를 왜 선생님 평가할 때 되게 뭐 평가하는데 추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수업을 딱 보고 수업이 이게 기억의 망각의 곡선이 이렇게 둔화되는 건지 아니면 망각의 곡선이 가파른지 만약 써낸다면 그 선생님의 수업이 망각의 곡선이 매우 둔화라서 좋다 뭐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전문가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냥 뭐 학교에 가갖고 아우 그 선생님은 쌍꺼풀 수술을 했나봐 뭐 이런 얘기 아니면 내가 들어봤거든요. 또 어떤 엄마는 엄마들 회의 합할 때도 싹 숨어 들어가서 저도 알아야 되니까 어떤 엄마는 아유 우리 선생님은 너무나 촌스럽게 옷을 입고 다녀 뭐 이렇게 칠칠 맞대는 뭐 헤어스타일이 안 맞대는 이런 거 평가하지 마시고 이제 수업 평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게 망각의 곡선이 둔한 그러한 가파르지 않은
그러한 수업을 하는 건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문자 내용을 이미지화 시키면 기억이 잘 된다는 인지과학의 원리예요. 우리가 성조기를 머릿속에 넣을 때 성조기, 시옷, 이응 이 글자를 넣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글자를 그림으로 환치해야만 우리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이 이론을, 이제 책을 읽는 이론에다 제가 대입을 한 걸, 책을 읽다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중요한 거를 알아야 돼요. 저거는 중요한 것도 모르면 어떻게 다 집어넣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아는 게 무슨 능력? 핵심 파악 능력. 예. 핵심 파악을 해서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는데, 이럴 때 눈을 감고 거기에 관련된 그림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가면서 읽으면 절대 빨리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빨리 읽는 애 고치는 방법에 저것도 있어요. 지금 요거를 머릿속에 그림 그려봐. 그러면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가요. 그렇게 읽는 애들은 공부를 엄청 잘해요. 안 잊어버려요. 잘. 이게 이제 화가처럼 읽기라는 방법인데, 예, 그 뒤로 한번 가볼까요? 상상력, 비판력인데, 이제 심청이처럼 이제 심청이처럼 내가 심청이가 돼서 이제 읽으라는 얘기고, 만약이라고 생각하고 탐정처럼 읽고 작은 단서를 이게 이제 상상력을 길러 주는 건데, 여기에 이제 뭐 문학책을 상상하며 읽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안 썼네요. 상상력은 아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예, 뭐 상상력은 부자도 되게 만들어주고 과학자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상상력입니다. 그 다음 비판력과 판단력. 저기에서 비판력이 높은 사람이 돼야만 판단력이 높아요. 비판력이 낮은 애들은 절대로 판단력이 높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거를 딱 판단을 한다면, 신문에 오늘 뭐가 났어요. 어머 그런가 봐. 이거 판단 잘하는 사람 아니죠. 이게 사실은 어떤 입장에서 이런 논리를 폈을까? 그럼 다른 신문도 한번 보자. 여기는 또 이런 논리를 폈네. 이 중에서 어느 논리가 맞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언가 비판을 해야만 판단력이 있어요. 근데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은 판단력이 낮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요즘 뭐 중학교 애들이 무섭다. 김정일이가 그 전에 왜 못 쳐들어왔냐 하면은 우리나라 중학생 무서워서 못 쳐들어간다. 이런 소리도 있더라고요. 김정일 선생님 누가 이래요. 선생님 김정일이가요 왜 못 쳐들어오는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군사가 더 강해?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중학생이 너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대요. 이만큼 지금 중학교 애들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 중학교라는 것은 바로 중학교, 이게 전 세계에 똑같은 추세인데요. 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 중학교 1학년 2학기가 이 아이가 공부하는 아이로 갈 건지 노는 아이로 갈 건지를 결정하는 시기예요. 중학교 1학년 2학기가요. 왜? 1학년 1학기에는 멋모르고 올라와갖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어휘력이 딸리는 애들 학교 공부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아이가 이게 딱 결정되는 게 중학교 1학년 2학기에서 시작해서 방학 끝나면 이제 이미 이제 조편성이 확 끝난 거예요. 이제 공부하는 사람, 공부 안 하는 사람 조가 딱 해는 게 1학년 1학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길러줘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공부하는 아이로 가고 착한 아이로 가고 우리가 바라는 자식으로 가게 하려면 비판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냥 예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아들이 셋인데 이제 막내 얘기예요. 우리 동네에서 공부도 잘하고 부잣집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막내하고 친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매일 아침이면 뭐 누구야 와서 불러서 같이 학교 가고 중학교 1학년 때예요. 근데 1학년 2학기였어요, 그것도. 근데 어느 날서부터 걔하고 안 놀아요. 그렇게 오지도 않고. 그래서 얘 너 왜 걔랑 요새 안 노니? 이랬더니 안 놀기로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한 2달 전에 걔랑 같이 이렇게 어느 문방구로 들어갔는데 주인이 안 보는 새 지우개 얼른 집어넣더래요. 그 부잣집 아들이 왜 지우개를 그러게 해서 지우개를 하나로 들어서 이상하네
이러고 이제 말았대요. 근데 한 2달 후에 또 이제 어느 가게를, 구멍가게를 아마 뭐 하드레트 사먹으러 들어갔는지, 들어갔더니 거기서 껌을 한 통 탁 집어넣더래요. 그래서 얘가 이랬대요. 얘, 너 내가 그전에 보니까 지우개를 슬쩍 하더니 오늘은 또 껌을 슬쩍 하니? 이렇게 말했더니 얘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있지, 그전에 뭐 어떤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재밌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재미로 한번 해봤대요. 그래갖고 자꾸 하니까 난 지금은 말이다, 주인이 안 볼 때 내가 그걸 슬쩍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슬쩍 못하면 내 거 잊어버린 것 같다? 이래더래요. 걔가 아무 비판 능력 없이 재미로 하다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걔 얼굴에는 뭐 그냥 일상 대화처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랬대요. 나 이제 너하고 못 놀겠다. 그 자리에서 너 못 놀겠다. 그랬더니 뭐? 이러면서 확 싸우려고 손을 그래더래요. 그래서 얘가 팔을 딱 잡았대요. 그냥 우리 아들이 더 힘이 센가 봐요. 그래갖고 팍 잡고 너 이제 나 내일 불러러 오지 마 이랬대요. 그러고 나서 딱 논다. 우리 아들 판단력 괜찮죠? 그때 아무 비판 없이 그래? 그거 재밌냐? 나도 한번 해보자. 이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예, 우리 아들은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걔는 책을 조금 읽었나 봐요.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시대가 오기 전에 이미 판단력 길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돈 많은 애도 그렇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게 엄청 중요한데, 거기에서 변호사처럼 읽기, 판사처럼 읽기라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변호사는 만약에 흥부와 놀부를 읽었어. 그럼 너가 놀부의 변호사가 돼서 재판을 했는데, 그럼 너 어떻게 논리를 펼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 재밌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질문으로 해줘야 돼요. 저것도 질문을 안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 다음에 판사처럼 네가 저기 판사가 됐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럼 너가 어떻게 할래? 예, 예를 들면은 제가 어느 날 빨리 읽는 아이들 그룹, 천천히 읽는 아이들 그룹, 그 천천히 읽기와 빨리 읽기 연구를 제가 많이 했는데요. 그 실험할 때 이제 주순 하나의 결과예요. 초등학교 3학년 중에서 아직 장발장을 읽지 않은데 빨리 읽기 습관이 가진 사람 이제 뽑았고요. 또 초등학교 3학년 중에서 아직 장발장을 안 읽으면서 천천히 읽는 습관을 가진 2반을 뽑아서 아이들을 뽑아서 다른 교실에 넣고 200페이지짜리 장발장을 주었어요. 주고는 제가 빨리 읽기만 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읽고 있어요. 선생님 나갔다 올게요. 그리고 나갔다 20분 만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읽고 장난쳐요. 다 읽었어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빨리 읽냐? 그랬더니 다 읽었대. 걱정하세요. 뭐 염려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읽었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얘기 좀 해보자. 그랬더니 뭐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빵을 학교가 훔쳐갖고 10년 동안 감옥에 갔고 이런 줄거리를 쫙 깨요. 줄거리를 다 꿰더라고. 다 그렇게 줄거리를 깨요. 어쩌면 약속이나 한 듯이 빨리 읽는 애들은 줄거리만 꿰어요. 그래 니들 언제서부터 그렇게 빨리 읽었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요 일주일에 8번씩 책을 갖고 오는데요. 그거 내일 찾으러 오는 날이 되면 오늘도 안 못 읽었으면 그날은 죽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를 막 빨리 읽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다 읽고 나서 엄마가 어떻게 무슨 질문 하시니? 네 우리 엄마 꼭 질문해요. 뭐? 우선 책을 빼줘서 뒤에다 딱 하고 주인공 이름이 뭐냐? 그 다음에 뭐 중간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는데요. 그럼 아이들은 엄마가 책은 이렇게 읽는 거야? 말은 안 해도 책은 저렇게 읽는 거구나. 이렇게 한 거죠. 그래 갖고 주인공하고 줄거리 안에 조금 하고 끝에만 보면 얘는 20분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뭐 2시간 3시간 왜 읽어요? 20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이거 3년 만에 하면 못 고쳐요. 힘들어요. 힘들다는 정말 자기 의지가 대단한 아이 아니면 힘들어요. 그거. 밥도 빨리 먹기 시작하면 엄청 빨리 먹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아이들이에요. 그날도 제가 엄마의 질문 수준이 아이들의 학습 독서 수준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읽는 반으로 갔는데 애들이 20분 만에 읽은 애가 하나도 없어요. 맨 앞에 있는 애가 이렇게 하고 2페이지를 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러고 있니? 그랬더니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래 해봐.
선생님, 프랑스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국민성이 나쁩니까? 아니, 거기 국민성 얘기가 어디 나오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장발장이 그 조카가 먹으려고 그래갖고 그 훔쳐서 준 건데 그거를 갖다가 감옥에다 넣는다는 거는 국민성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요. 나는 프랑스로 유학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죠. 그래, 그럼 네가 그날 빵집 주인이었다고 생각해보고 네가 그렇다면 너는 그 장발장을 어떻게 처리했을 것 같아? 이러니까 이래요. 여보시오 장발장씨, 이미 준비해놨나 봐요. 금방 나와요. 여보시오 장발장씨, 밤 11시만 되면 우리 집에 매일 오세요. 그러면 내가 못판 빵을 한 소쿠리씩 줄 테니까 그거 갖고 먹고 사세요. 자기는 이러겠대요. 예, 판단 대단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는데 비판이 없으면 안 돼. 얘는 이미 이걸 감옥에 넣다는 건 아는데 이렇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지. 맞아 감옥에 가야지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예, 보다 이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이 이제 꽃입니다. 뭐 창의력은 뭐 많이 아마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하고 새롭게 생각하고 다양한. 근데 다양한 방법이 지금 21세기 창의력의 주인공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독특한 거 한 가지 이런 게 많이 강조됐는데 이제는 1, 2, 3, 4, 5, 6 해서 여러 개를 할수록 좋은 머리예요. 하나 그게 거기 적용 안 되면 차선의 방법, 차선도 안 되면 세 번째 방법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뭘 하나 뭐가 좋겠니 그럴 때 한 가지만 말하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말하게 하는 건 중요한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문제 해결력을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문제 해결, 적으세요. 여러분이 여기 오늘 오신 거,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독서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 또 여러분이 애기들이 참 똑바로 잘 자라서 좋은 학교에 가갖고 공부 잘해갖고 막 결혼도 잘하고 뭐 또 하고 막 이렇게 이 목적이 뭐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목적이. 여러 엄마들이 여기 지금 이 바쁜 데 와서 공부하시는 목적이 뭐죠?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죠? 그럼 애가 행복하다는 건 뭐죠?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게 되죠? 물론 돈도 좀 잘 벌어야 되고 또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또 가정도 안 깨지고 잘 좀 해야 되고 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애를 훌륭한 인간이라고 알아줘야 뭐 이런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문제 해결력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저가 이제 저 나이쯤 되면은 저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이 나에게 닥쳐왔겠어요. 그때마다 내가 문제를 잘 해결되면 좋은 방향으로 하나 올라서고 문제 해결을 못하면 굴러 떨어지고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산다는 거는 수없이 어떤 분은 사는 것은 문제의 파도 속에서 사는 거라 그랬어요. 수없이 파도 치듯이 나에게 많은 문제들이 뭔데 그때마다 내가 그거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파멸하느냐가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모든 공부 모든 것에 제일 위에는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근데 독서가 문제 해결을 길러주는데 최고라는 거죠. 왜? 우리가 아까 이제 미국의 리더들 뭐 그런 사람들이 문학책을 우리나라 애들 이제 그건 또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의 리더들이 제일 어렸을 때 많이 읽은 책이 문학책이다 나와요. 그러면 왜 문학책이 이렇게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느냐? 모든 문학책 속에는 하나의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전 과정이잖아요. 장발장, 엉클 톰스 케빈, 전부 다 그 아이에게 닥친 문제를 이 아이가 어떻게 해결하고 성공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애가 동화책을 하나 읽는다. 우리가 아이에게 전래 동화책을 하나 읽어준다. 이건 다 뭐냐면 아이들에게 예상 문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시험 잘 보려면 예상 문제집을 열심히 풀잖아요. 결국은 예상 문제 풀기예요. 문학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동화책을 읽고 많은 문학책을 읽은 애들은 나중에 어떤 게 딱 나오면 저 사람은 바로 장발장에 나오는 마리우스 같은 형이야. 이렇게 딱 그 사람까지 되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처리해야 돼. 예를 들어서
아, 저 사람은 엉클 톰스 케빈에 나오는 그 목장 주인 같은 사람이야. 아, 이런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탁탁 나와요. 근데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무슨 문제만 타고 어이구 이거 어떻게 물으러 다니기 바쁘고, 저 사람한테 막 물으러 다니거나 시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리더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위인 중에서 책 싫어했다는 사람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위인이 됐냐, 왜 영재가 됐냐, 왜 사회적인 리더가 됐느냐는 그만큼 문제 해결력이 있었고, 이 문제 해결력은 엄마가 매일 하나씩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수많은 책 속에서 배웠던 거죠. 예, 어디 이제 우리 애들 문제 해결력 문제 없겠죠? 네. 아, 제가 여기 오면서 꿈을 하나 꿨어요. 여러분은 우리 아이가 저런 아이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지금 꾸시고, 저는 또 어떤 꿈을 꾸냐면, 오늘 여기서 나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엄마들 아이 중에서, 아들이나 딸 중에서 나중에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됐어요. 그래갖고 뭐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사람도 될 수 있고 세계적인 인물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세계적인 인물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 막 AP통신, UP통신이 달려올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이를 잘 키웠습니까? 이러면은 여러분께서 2012년 10월 며칠이에요? 오늘 19일 10월 19일에 제가 저기 강서에 그 대교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대교에서 강연을 한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남아무엇인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름을 하도 잊어버렸지만 그 사람이 한 말 중에서 이거 하나 그게 참 내 가슴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에게 그걸 했는데 그것이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또 그거 막 대서특필하겠죠. 신문에 전 세계 막 이 통신으로 막 날아가겠죠.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꿈과 내 꿈이 딱 맞았으면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